푸틴과 왕이가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걸로. 네, 맨 마지막으로 하고 요것만 하고 끝낼래요. 네. 네. 이와 관련돼서 기사를 먼저 정리를 하고 여기에 숨어있는 큰 그림을, 국제외교의 큰 그림을 여러분한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의 관계가 이전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을 한층 깊게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자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는 일종의 이제 정전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중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재 국가가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미국과 EU가 그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든 입장이라 직접적 이해 충돌이 있어서 터키를 기대를 했었는데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결국은 터키가 이걸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터키가 이걸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터키가 이걸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의외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 2월 18일이죠. 5일 전인데 독일 뮌헨에서 그 뮌헨 안전보장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가 여기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위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염화 타격을 반대한다. 즉 뭐냐면 염화탄, 이게 불꽃이 일어나 있을 때, 네. 이거를 도둑질을 하는, 그러니까 겁을 먹여갖고, 그러니까 불을 일으켜서 그 불에 사람들이 겁을 먹었을 때, 뒤로 딴짓을 하는 거를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전쟁이 전쟁 자체의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염화 타격을 반대하고, 권화 촉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는 평화의 편에 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놓고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우크라이나하고 그만한 관계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즉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중국이 1대1로를 펼쳤을 때 실질적으로 비공개 평화회담 같은 평화 조약 같은 조약을 맺었고 실질적으로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그 경제 단체들하고 밀접한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한 어떤 비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중국이 러시아 쪽에 뭔가 이제 물자적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전해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중국을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만일 연합을 형성한다 그러면 그건 세계 3차 대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보다는 중국하고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떠한 그 평화 조건을 우크라이나하고 교환을 했거나 그 내용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 국제 외교가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의 깜짝 방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정치를 하는 평론가들은 이게 중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이 긴급 출동한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8일 날 이렇게 유럽 EU에다가 이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가 지금 20일 날쯤 돼갖고 급하게 갔어요. 급하게 러시아를 갔고 지금 오늘 날짜로 러시아 발로 1일 날 내지는 그 비슷한 3월 1일 날 즈음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진핑의 입장에서 만일에 러시아든 이거를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시켜서 이거를 완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3기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외교적 공적이 됩니다. 지금 뭐 대만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평화를 만들어낸 말 그대로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런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나서가지고 바이든이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더 이제 확전을 계속되는 전쟁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전의 의미를 이 양쪽의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군사적 경제적 그 경계선과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이나 EU를 믿고 있었던 관계에서 조금 지금 배척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아들이고 극적으로 푸틴과 시진핑 만난 이후에 평화협정이 급 진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국제관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방문 직후에 푸틴이 공식적인 국정연설에서 핵무기를 언급했다고 하는 거는 일단 협상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평화 협상에 대한 유리한 카드를 주기 위해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20일 날 먼저 얘기를 하고 21일 날 그 얘기를 꺼낸 거는 이러한 만남을 전제로 해갖고 어느 정도 중국이 개입하는 평화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젤렌스키가 누구 말을 듣고 어떤 형태로 지금 있는 사태를 끝낼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국가들과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고통스러워.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바이든의 미국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시진핑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안녕, 자기 신분이라든지 권력, 재산에 대한 안정을 보장받고 협상에 임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네.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여론들과 분석들이 이 국제 외교 관련된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막무가내로 이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게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갖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은 한 발 빠진 상태에서 무기만 계속 팔고 싶은 거지. 지리한 소모전을 하면서 미국의 방산 산업들만 계속 득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건 바이든과 어쨌든 군수업체의 꿍꿍이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그걸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어떻게든 유럽 끝내고 입장에서는 싶어하고 미국의 입장이 바이든의 생각이 그런 거라고 치면 쉽게 평화협정에 임할 수 있도록 젤렌스키를 협박하거나 설득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젤렌스키조차도 사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결코. 왜냐하면 전쟁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채우는 족쇄가 저는 발목 2개, 3개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젤렌스키를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건 미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족쇄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는 미국이 너 조금 더 해,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무기 대준대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국민적 그 인명이 손실이 되니까 국가적 손실을 각오하고라도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구덩텅이에서 이걸 꺼내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사실상 푸틴이 일방적으로 봐줄 게 아니라고 치면 말려줄 수 있는 중재자는 시진핑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관련은 없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거 한 건 하게 되면 3기 정부 시작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국가적 위상, 거기에다가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위상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